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 분야 특화 AI 비서, 에이전트에게 심층 분석시키기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AI에게 직접 자료를 찾아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써줘 라고 시키는 겁니다. 앞선 4장에서 AI는 여러분이 지시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쓰라면 글을 쓰고 이미지를 그리라면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웹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출처가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을 분석해줘 라고 지시하는 것 뿐입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 비서입니다. 일반 AI가 만능 비서라면 에이전트는 부동산 전문 비서, 법률 전문 비서, 리서치 전문 비서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비서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이 직접 이 전문 에이전트에게 심층 분석을 지시해 보실 겁니다. 활용 도구는 챗쿠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전문 에이전트 소개입니다. Deep Research, Korea in Data, Law in Data. 3가지 전문 에이전트의 특징을 비교하고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맞춤 실습입니다. 대학 순위 분석, 부동산 시장 분석, 주식 시장 분석 같은 실제 주제를 에이전트에게 직접 지시해보는 시간입니다. 에이전트 분석에는 보통 수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론 파트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충분히 익힌 다음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에이전트가 일반 AI와 무엇이 다른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1에서 사용한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AI 서비스는 여러분이 질문하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변합니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지시하면 스스로 자료를 찾아 나서서 분석까지 완료합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AI는 박학다식한 친구와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질문하면 바로 답해주지만 직접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AI 에이전트는 전문 리서치 비서와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알아봐줘 라고 하면 직접 도서관, 즉 웹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핵심을 정리하고 출처까지 달아서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결과물의 깊이와 신뢰도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3가지 전문 에이전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Deep Research, 심층 조사 에이전트입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웹 전체를 탐색하고 수집합니다. 수십 개 출처를 교차 검증하여 분석한 뒤 근거와 출처가 포함된 심층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둘째, Korea in Data, 국내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한국 공공 데이터와 통계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부동산, 경제, 인구 등 국내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고 시각화, 즉 차트와 표를 함께 분석 결과로 제공합니다. 셋째, Law in Data, 법률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법령, 판례, 행정규칙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법률 조문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규정 해석이나 비교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에이전트 모두 챗쿠 안에서 바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분석 시간이 수분 소요됩니다.
일반 AI의 즉시 답변에 익숙하시다면 느리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람이 같은 작업을 하면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놀라운 속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보고서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에이전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eep Research입니다. Deep Research는 가장 범용적인 심층조사 에이전트입니다. 주제를 입력하면 웹 전체를 탐색하여 수십에서 수백 개의 출처를 수집하고 이를 교차 검증하여 구조화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제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유를 드리면 Deep Research는 만능 리서치 팀장과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인터넷 곳곳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 골라 정리한 뒤 출처가 달린 깔끔한 보고서를 올려줍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제너럴리스트입니다. 화면에 활용 예시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대학 경쟁력 분석입니다. 경희대의 국내 종합사립대 순위와 장단점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분석하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차기 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주요 사립대학의 무전공 확대 정책 동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하면 며칠이 걸릴 이 리서치를 딥 리서치에게 시키면 수분 만에 출처가 포함된 비교 보고서가 나옵니다. 둘째, 산업 동향 조사입니다. 2026년 국내 AI 산업 시장 규모와 주요 기업 동향을 조사하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비교 분석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의 생성형 AI 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라처럼 쓸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팁을 보시죠. 분석 기준, 비교 대상, 출력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할수록 보고서 품질이 높아집니다. 분석하라로 끝나는 짧은 지시보다 이런 기준으로, 이걸 비교하여, 이런 형식으로 분석하라가 훨씬 좋은 결과를 냅니다. 이 원칙은 챕터 1부터 계속 강조해온 것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쓸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설명하는 기능은 책 후의 에이전트 메뉴에 있습니다. Deep Research를 클릭합니다. 채팅창에 경희대학교의 대한민국 국내 종합 사립대 순위를 알려달라. 그리고 타 대학 대비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알려달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딥 리서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의 방향을 잡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번 제안을 보면 사립대 순위를 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표가 A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켜봅니다. Deep Research는 분석에 앞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계 1에서 웹사이트들을 검색하는 계획을 세우고 단계 2에서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단계 3에서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계획을 마칩니다. 이 계획에 추가적인 작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웹 계획에 따라 웹 검색을 시작합니다. 계획에 따라 웹 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마치면 현재 어떤 작업을 했는지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약문을 보여줍니다. 이제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MS Word 파일이며 1장 서론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2024년 기준 중앙일보 평가에서 경희대학교가 받은 순위인 종합대 6위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 평가 항목별 추이를 설명합니다. 추이에서 경희대학교가 8위에서 올라선 후 6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수 연구 부문의 우수성을 시작으로 경희대학교의 장점으로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유사순위 대학과의 비교를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4장에서는 핵심 강점을 설명합니다. 연구의 질적 수월성과 글로벌 경쟁력, 즉 국제화를 강점으로 뽑는군요. 5장에서는 취약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10장에서는 결론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출처를 명시합니다. 분석 보고서인 만큼 출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거짓말, 즉 환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딥 리서치 기능은 환각을 최대한 없앤 기능이지만 인간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질문을 해봅니다. 즉, 1위부터 5위 대학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지표에 집중해야 할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교육 여건 및 재정 지표 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률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지표 강화를 위한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결론을 요약합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일단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평균적인 보고서를 넘어설 수 있는 평균 이상의 인사이트와 아이디어 하나를 추가하는 인간의 도전을 추가하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코의 딥 리서치는 단순히 검색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기획자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제안을 하는 작업을 AI로 수행합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 코리아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코리아인 데이터는 한국의 공공 데이터와 통계에 특화된 에이전트입니다. COSIS, 즉 국가 통계 포털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곳에서 부동산, 경제, 인구, 교육 관련 국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차트와 표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최적입니다. 비유를 드리면 코리아인 데이터는 국내 데이터 전문 분석관과 같습니다. 정부 통계청이나 공공 데이터 사이트를 직접 뒤져서 관련 데이터를 찾고 엑셀로 정리하고 차트까지 그려서 보고하는 직원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작업을 AI가 몇 분 만에 해줍니다. 화면에 활용 예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 분석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분석하라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실무 예시를 하나 드리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파악해야 할 때 전국 18세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으로 비교 분석하라 고 지시하면 연도별 감소율 추이가 차트로 나옵니다. 예산 편성이나 신입생 유치 전략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둘째, 주식시장 분석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분석하라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인구 분석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인구 유입 유출 추이를 시군별로 분석하라 처럼 쓰면 됩니다. 핵심 팁은 이겁니다. 기간, 지역, 기준을 명확하게 지정하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분석하라 보다 2026년 1월부터 3월 서울 지역 상위 10개처럼 범위를 좁히세요. 올해 대한민국은 주식의 해인 만큼 2026년 1월부터 3월 사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BL 팜텍이라는 회사가 나오는군요. 재미삼아 물어본 질문입니다. 코스피는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도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아파트를 물어보았습니다. 용산구와 관악구에 집중하는군요. 그래프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맨션과 강촌, 그리고 관악의 이 편한 세상을 뽑았습니다. 상승 원인과 배경 분석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세 번째 에이전트, Law in Data를 보겠습니다. Law in Data는 법령, 시행령, 판례,
행정규칙에 특화된 에이전트입니다. 법률 조문을 근거로 정확한 해석, 답변을 제공하며 관련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대학 행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규정 해석, 절차 확인, 법률 검토 업무에 매우 유용합니다. 비유를 드리면 Law in Day라는 법률 자문 변호사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면 관련 법 조항을 찾아서 인용하고 비슷한 사례, 즉 판례를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화면에 활용 예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대학 규정 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에서 교원 임용 절차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라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에이전트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적법한 이행 절차를 분석하라고 지시하면 조문 원문과 함께 실무 가이드가 나옵니다. 둘째, 조달 절차 확인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과 금액 기준을 분석하라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규정 검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대학이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라 처럼 쓸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Law in Day라의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1차 자문이나 방향 확인, 조문 검색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소송이나 계약 같은 중요한 법률적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챗 후의 로인 데이터는 자동 검색 기능을 통해 법령, 시행령, 판례, 행정규칙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조문을 정확히 해석하여 답변을 제공합니다. 관련 판례와 규정 간 비교 분석 및 변경 이력 추적도 가능합니다. 3가지 에이전트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같이 보시죠. 핵심 강점부터 보면요. 딥 리서치는 심층 웹조사와 보고서 생성이 강점입니다. Korea in Day라는 국내 통계와 데이터 분석, 차트와 표 시각화가 강점입니다. Law in Day라는 법령과 판례 검색, 조문 기반 해석이 강점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보면 Deep Research는 전체 웹을 탐색합니다. Korea in Day라는 코시스나 공공데이터 같은 국내 통계 DB를 활용합니다. Law in Day라는 법령 정보 시스템이나 판례 DB를 활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Deep Research는 출처가 포함된 보고서를 줍니다. Korea in Day라는 차트와 표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줍니다. Law in Day라는 조문 인용과 해석이 포함된 보고서를 줍니다. 분석 깊이는 셋 다 별 3개, 심층 수준입니다. 소요 시간도 모두 수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3단계 공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적인 조사나 비교 분석이 필요하면 Deep Research. 둘째, 국내 숫자와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면 Korea in Data. 셋째, 법률, 규정, 판례 해석이 필요하면 Law in Data. 이 3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에이전트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orea in Data로 부동산 데이터를 먼저 분석한 다음 Deep Research로 관련 정책 동향을 추가 조사하면 숫자와 맥락이 모두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대화형 AI만 써보신 분들은 AI가 환각, 즉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전문 에이전트들은 일반 AI와 다릅니다. Deep Research는
웹을 직접 교차 검증해서 출처를 달아주고 코리아 인 데이터는 국가 공식 통계청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차트를 그리고 로우 인 데이터는 정확한 법률 조문과 판례 번호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일반 AI보다 훨씬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정확한 분석을 시키려면 프롬프트에 5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Chapter 1에서 텍스트 4요소를, Chapter 2에서 이미지 5요소를, Chapter 3에서 영상 5요소를, Chapter 4에서 발표 자료 5요소를 배웠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심층 분석을 시킬 때도 고유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에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깊이, 어떤 형태로를 담아야 합니다. 화면의 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분석 대상, what입니다.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예, 경희대의 국내 종합 사립대 순위. 둘째, 분석 기준, criteria입니다. 어떤 잣대로 분석할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예,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셋째, 비교 범위, scope입니다. 비교 대상, 기간, 지역을 지정합니다. 예, 비교 대상,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넷째, 분석 깊이, depth입니다. 요약 수준인지, 심층 수준인지, 항목수를 지정합니다. 예, 장단점을 각 5가지씩 상세히. 다섯째, 출력 형식, format입니다. 보고서, 표, 차트 등 결과물 형태를 지정합니다. 예, 항목별 비교표 플러스 종합 의견. 비유를 드리면 이 5가지 요소는 컨설팅 의뢰서와 같습니다. 열, 분석 대상, 무엇을 의뢰하는가. 열, 분석 기준, 무슨 잣대로. 섬, 비교 범위, 누구와 비교. 서, 분석 깊이, 얼마나 상세히. 셋, 출력 형식, 어떤 형태로. 이 5가지를 모두 알려줘야 컨설턴트가 원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듯이 AI 에이전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프롬프트와 구조화된 프롬프트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희대 분석해줘 라고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희대 소개 수준의 결과가 나옵니다. 분석 기준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이 두루뭉술한 내용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경희대의 국내 종합사립대 순위와 장단점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분석하라. 비교 대상,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장단점을 각 5가지씩 상세히, 출력 형식, 항목별 비교표 플러스 종합 의견. 5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의 비교 분석이 담긴 출처 포함 심층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이전트에게는 분석하라, 조사하라처럼 명확한 지시어를 사용하세요. 알려줘,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일반 AI 답변 수준이 되기 쉽고 분석하라 라고 해야 에이전트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용어 하나 차이로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3가지 실습 트랙이 있습니다. 실습 A는 대학 순위 분석으로 Deep Research를 활용합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경희대의 국내 종합사립대 순위와 장단점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으로 분석하라. 비교 대상,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출력 형식, 항목별 비교표, 플스 종합 의견. 앞에서 배운 5가지 요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죠? 분석 대상은 경희대 순위와 장단점. 분석 기준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비교 범위는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출력 형식은 비교표 플스 종합 의견입니다.
직원분들을 위한 추가 실습 예시를 안내드리면 기획평가 업무에서는 타 대학 발전 계획 심층 분석을, 예산 업무에서는 학령 인구 통계 분석을, 인사 업무에서는 근로기준법 검토를, 재무 업무에서는 수의계약 한도 검토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습 B는 부동산 시장 분석으로 코리아 인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분석하라. 상위 10개 단지, 상승률과 거래량 포함, 자치구별 분포를 표와 차트로 정리. 실습 C는 주식시장 분석으로 역시 코리아 인데이터를 활용합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분석하라. 상위 10개 종목, 상승률과 시가총액 포함, 업종별 분포를 표와 차트로 정리. 학생 여러분을 위한 추가 실습 예시도 있습니다. 경영 경제 전공이라면 이커머스 시장 데이터 분석을, 호텔 관광 전공이라면 글로벌 럭셔리 호텔의 AI 도입 사례 조사를, 인문 사회 전공이라면 역사학계 논의 동향이나 법률 판례 분석을, 미술 디자인 전공이라면 글로벌 현대미술 경매시장 트렌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습 시간은 15분입니다. 에이전트 분석에는 수분이 소요되니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프롬프트의 5가지 요소 중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다음 실행을 위한 개선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프롬프트 개선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4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eep Research는 심층 조사, Korea in Data는 국내 데이터, Law in Data는 법률,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합니다. 종합조사가 필요하면 Deep Research, 숫자와 통계가 필요하면 Korea in Data, 법률과 규정 해석이 필요하면 Law in Data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출처가 포함된 심층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일반 AI처럼 기존 지식으로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웹에 나가서 자료를 찾아오는 전문 리서치 비서입니다. 셋째, 분석 대상, 기준, 범위, 깊이,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정할수록 결과 품질이 높아집니다. 컨설팅 의뢰서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5가지 요소 중 2-3가지만 명확히 넣어도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넷째, 체크 안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바로 심층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앞으로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의 결과물은 잘 정리된 초안 보고서입니다. 아무리 에이전트가 출처를 달아주고 차트를 그려줘도 인용한 숫자나 통계는 원본 출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보고서에 인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제시한 출처 URL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페이지에 인용된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AI가 존재하지 않는 URL을 생성하는 경우, 이른바 환각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해석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에이전트의 가장 큰 가치는 리서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최종본이 아닌 잘 정리된 초안으로 보고 사람의 전문 지식으로 보완하고 검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말씀드리면 챕터 1부터 4까지는 AI에게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챕터 5에서는 알아봐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한 단계 올라간 것이며 앞으로 AI 활용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챕터 5 전문 분야 특화 AI 비서에게 심층 분석시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